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고장이 68% 감소했다고 어제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비직원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2인 1조 작업 방식, 여기에 각종 시설을 현대화시킨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고장률이 줄어든 건 박수 쳐줄만 하지만 진작에 이런 정책을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 전만 드는 건 아닐 겁니다. 5월 2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두고 시민 공유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워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단 직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대화로 풀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한 천호 신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됩니다. 최고 20중 높이로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부지를 비워야 한다는 입장과 국유지인 만큼 공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 하나의 공간을 두고 서로 다른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을 둔 갈등을 천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시장 늘장으로 알려진 경의선 공덕역 지상부 구간입니다. 경의선이 지하화된 후 역세권 복합 개발이 계획된 부지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유지의 공유화 운동이 진행됐고 자유장터와 세미나 등이 열리며 한시적이지만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간 사용을 두고 갈등이 일었습니다. 마포구가 부지 사용을 제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금자리를 만들자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그 운동과 결합하면서 일시적인 저희의 거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식의 공유, 그리고 공유지 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경의선 공유주 범대위는 마포구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자체가 부지 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대규모 복합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범대위는 국유지에 대한 투기적 개발을 반대하며 개발 이후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유지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땅은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지라고 해갖고 마음대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 땅을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께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개발하는 거 말고 이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달라. 마포구는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한 당사자로 땅을 원상복구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을 넘겼고 착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부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3년 최근까지. 저희가 수차 반환을 해야 되니까 철거를 철수를 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연구자의 집이라고 하는 거를 짓겠다고 거기 그 자리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구하고도 마찰이 있었고.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맞춰 마포구는 부지에 대한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유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의선 범대위와의 마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얼마 전 재개발 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서대문구 인왕시장 소식 전해드렸죠. 개발로 사라지는 전통시장은 비단 이곳만은 아닙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도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전통시장이 재개발을 앞두고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영세 상인 살려내라! 사람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천호 신시장 상인들이 거리에 나선 겁니다. 상인들이 일하고 있는 천호 신시장은 천호 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재개발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올해 1월 재개발의 첫 단추인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면서 천호 1구역 개발 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공고가 발표되면서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호 신시장이 위치한 곳은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상인들은 해당 부지를 임차한 세입자로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천호 신시장 상인들은 부지 소유주나 조합 측에서 상인들과 별도의 협의 없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당장 시장 상인들이 내쫓길 위기에 놓인 만큼 강동구청이 조합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중재에 나서 천호 신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주하라고 이주 공고가 왔어요. 40여 년 동안 여기서 장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적절한 중재를 또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천호 1구역 재건축 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동구청은 천호 신시장 부지를 특정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합 측에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인들이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천호 신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상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대체 부지나 상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당사자 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천호 신시장 일대를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합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로 불리는 달동네가 최고 20층 높이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10년 만에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최고 20층은 유지를 하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경관에 이제 지장이 없는지 뭐 이런 건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총 면적 18만 6,900여 제곱미터에는 최고 20층 높이 분양 아파트 31개동 2,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영세민을 위한 4층 높이 698가구 임대주택도 지어집니다. 주민 대표위 사무실도 바빠졌습니다. 사업 확정 소식에 이주 문의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책위는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무너지고 있는 집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기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주민은 마을의 3분의 1인 200여 세대. 주민 대표위는 살고 있는 집조차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주변 아파트로의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랑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를 해갖고 조기 이주를 지금 해서 순환형 임대 아파트를 마련해서 지금 이주 신청 받고 이제 이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은 재개발 사업 절차 중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는 철거가 시작되며 2021년 착공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어제 오후 공단 직원들이 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협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송파구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네요. 어제 회견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1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단의 낙하산 채용 반대와 내부 승진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 촉구가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예. 지난 2002년 공단 창립 이래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진행되는 계약직 직원 채용으로 내부 갈등은 물론 인사적체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도 공단은 내부 직원들을 승진시키겠다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을 무시하고 선거 캠프 출신으로 아직까지 계약직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직원들은 민주당 출신 구청장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는데요. 과거 보수정당이 집권했던 시절과 다를 거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정당 출신 구청장 시절 진행됐던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관습처럼 진행되고 있는 모습에 더 큰 실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보도는 해드렸지만 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상황을 잠깐 정리해 주실까요? 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계약직 직원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예. 이사장을 비롯해 관리자급 직원 10명을 채용했는데요. 이 중 이사장과 본부장을 비롯해 관장과 소장 등 관리자급 직원 7명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신이거나 선거 캠프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직원들은 낙하산 인사 채용으로 업무의 연속성 결여와 전문성 미비, 예산 낭비와 인사 적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담도 진행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 대표 5명이 박응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면담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면담에 참여한 직원들이 따르면 박응모 이사장은 규정상 계약직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직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혹은 논란에 대해 일부분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 자리에 계약직 직원은 당분간 채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 연대 차원에서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일단 박응모 이사장 면담을 진행하고 이후 박성수 구청장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수 구청장 면담 이후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 조합원들이 함께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협 기자였습니다. 어제 송파구에서 있었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낙하산 인사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내용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의회가 5년 만에 가동한 문화센터 특별위원회가 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동복합청사의 분산된 관리 주체의 기능 통합 필요성을 강남구청에 권고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의회가 문화센터 운영 업무 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입니다. 한 건물을 주민센터와 강남문화재단,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기타 시설관리부서가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응급 상황 발생 시 책임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 면제 기준이 달라 관리, 운영의 효율성 문제와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체가 각기 3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6번의 공식 회의와 3차례에 걸친 기간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한 문화센터 특위. 문화센터 청사관리 시설 책임자를 동장으로 일원화하고 위탁관리 방식의 적합성 재검토, 주민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만 문화센터 위탁, 주차시설 관리 운영 주체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라는 개선 권고안을 구청에 제시했습니다. 이런 그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우리 의원들끼리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 결론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건의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특위가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은 전체 22개 동 가운데 복합청사로 운영되는 15개 동입니다. 강남구는 특위의 개선 권고안을 받아들여 기관과 부서별로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동소문동 행복기숙사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하반기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착공했지만 주민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동서문동 행복기숙사. 하지만 올해 초 사학재단 측은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집안조사가 끝났고 현재는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공사장 주변에 보행로 가림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에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 의견 주셔서 이제 주민들, 학부모님들 의견 반영해서 지금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사와 진행과 별개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소통, 의견 받는 그런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공사의 신호탄인 발파 작업이 시작되면 기숙사 건립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해당 부지엔 11층과 5층짜리 기숙사 2동이 들어서고 인근 지역 대학생 7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1인당 기숙사비는 한 달에 24만 원 정도입니다. 사학재단 측은 현재 2021년 2학기 입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으로 사학재단 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을 반대했던 주민들과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상황. 또 공사장 옆으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논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8시 40분쯤에 여기를 등원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벌써 여기서 옆에서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녀석이 미세먼지가 엄청 최악인 날이었는데 물차도 없이 그렇게 먼지가 엄청 날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은 12시 50분부터 끝난다 하지만 방과후 아이들이나 돌봄 아이들은 수시로 지나가는 길인데.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행복기숙사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중랑구 내에서도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손꼽히는 망우 본동. 이런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뭉쳤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협소한 도로 환경과 복잡한 공중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중랑구 망우본동. 여기에 높은 성범죄 발생률과 망우리 묘지 등 부정적 이미지까지 안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에 지난 2017년 행복한 마을살이를 목표로 주민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공동체를 조직해 마을 카페와 식당, 문화공간 등을 직접 운영하며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망우동은 이 동네 자체를 좀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떠나간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문화예술, 교육 콘텐츠들이 일단 주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다 나은 동네 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는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7개월간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는데 조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제 발굴에 주력해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초석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자체가 활성화 지역으로 가기 위한 지금 준비 단계잖아요, 희망지는. 그래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하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마을과 아이들이라든지 협동조합 조직이 있지만 이런 조직의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시기로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중랑 캠핑숲과 망우 역사문화공원 8개 학교가 모여있는 지역 특성과 연계해 생태,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망우본동 도시재생 사업. 내년 상반기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패션과 주얼리, 인테리어와 키즈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인 개성을 담은 수제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소영씨 마켓인데요. 사회적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마켓에 조성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마켓,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기자기한 소품의 천국. 빗살무늬 천막 아래 소소한 행복을 담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시장엔 소위 인싸가 될 수 있는 반지와 목걸이, 각종 패션 용품이 가득합니다. 5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청년 소상공인들은 번뜩이는 재치에 아름다움까지 더한 수제품을 선보였고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아 끌며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 홍동구 내에서 상생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플리마켓으로 약간의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은 그런 주제에 상관없이 전부 다 참여 가능합니다. 담금주는 이날 최고의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앙증맞은 병 안에 각종 열매를 담아
여성 애주가들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직접 그 과일이나 이런 제품들을 말려가지고 다 손으로 직접 제조하시는 제품이에요. 조금 독특한 제품들이라서 좀 많이 인기가 많습니다. 케냐에서 직접 들여온 파우치와 지갑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목도 사로잡았습니다. 케냐의 사회적 기업가 청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청년들이랑 많이 협력해서 이렇게 또 한국 아프리카 교류를 좀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10,000원 이상의 물품을 산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이벤트도 펼쳐졌습니다.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직접 빚은 도자기 제품으로 자율 기부 행사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가 제11회 다산 목민대상에서 전국 20개 시군구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종로구는 2010년부터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차도와 인도 물청소, 다중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접근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다산 목민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다산 정약용의 목민정신을 토대로 복지와 청렴도, 지역의 독창적인 정책 추진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서울시가 여름방학 동안 시청과 각 자치구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900여 명 규모,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경쟁률이 평균 20대 1이나 됐다고 하죠.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요즘 시정을 체험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